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15장 조세와 효율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금을 때리게 되면요.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뭔가 효율성의 상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쵸. 어떤 선택을 왜곡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을요. 우리가 사회적 후생 손실, 자중 손실이라고 얘기하는데 경제학에서 여기 재정학에서는요. 그것을 excess burden이라는 초과 부담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물품세를 부과했을 때 발생하는 초과 부담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했을 때 발생하는 초과 부담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사회적 후생 손실을 이야기하는데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조세를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중립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중립세까지 살펴보고요. 초과 부담에 대해서 실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초과 부담의 실증 분석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초과 부담에 대한 개념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초과 부담이라는 거는요. 조세가 징수되면요. 납세자들이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부담의 크기 있잖아요. 그거보다 실제로 지게 되는 부담의 크기보다 세금으로 납부하는 게 더 작은 거야. 즉 다시 말씀드리면 세금 냈다는 사람은 100만 원 냈대. 받은 사람은 90만 원밖에 못 받았대. 야, 내가 받은 건 90만 원밖에 못 받았어. 너 진짜 100만 원 낸 거 맞아? 이런 겁니다. 중간에 100만 원만큼 냈는데 받은 사람은 90만 원, 10만 원 배달 사고가 난 거죠. 어디로 갔을까요? 그게 바로 초과 부담이에요. 그래서 받은 사람은 90만 원 받았는데 낸 사람은 90만 원에다가 초과해서 10만 원을 더 내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excess burden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조세를 부과했더니 민간의 의사결정, 선택을 교란하게 되고요. 그러한 교란으로 인해서 효율성의 상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효율성의 상실이 바로 초과 부담이에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조세를 부과해서 발생하게 되는 실제 부담에서 조세 징수액을 빼게 되는 게 바로 초과 부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중 손실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사회적 후생 비용, 후생 손실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초과 부담의 성격을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특정 조세를 고려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초과 부담의 크기를 측정할 수가 있고요. 한 나라의 조세 제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는 초과 부담의 크기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초과 부담이 왜 발생했니? 하는 발생 원인은요. 세금을 때리잖아. 그럼 고스란히 그냥 세금 폭탄을 맞게 되면은 초과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금 폭탄을 고스란히 맞게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조건이 충족될 수 없기 때문에 초과 부담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원 배분의 효율성 조건은요. MRS랑 MRT 또는 MPT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계 생산 변환율. 요거에 이게 같아야지 우리 종합적 효율성이 달성된다고 그랬죠. 요 기억나세요? 후생경제 파트에서 우리가 잠깐 얘기했습니다. 이 종합적인 효율성 조건은 여기 나와 있는 MRS는 이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두재화에 대한 한계 효용에 대한 비율입니다. MUY, MUX 이렇게 되고요. MPT 이건 어떻게 됩니까? MCX랑 MCY 요걸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요거 두 개 같을 때가 바로 우리가 종합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거야. 요게 이제 깨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요. X제랑 Y제가 있는데 생산 소비되는 상황에서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PY분의 PX라는 상대 가격이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가 MPT, MRT가 되는 것이고 MRS가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 효율성은 여기 상대 가격에 의해서 이렇게 같아지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근데 쌀에만 물품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효율성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효율성 조건이 깨져요. py분의 px가 mpt, 미시경작에서 그냥 mrt라고도 쓰는 교수님들도 많이 있죠. 이중구 교수님께서는 mpt라고 쓰시니까 뭐 그렇게 우선 따라가도록 하겠고요. mrs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두 개가 여기 보시면 x제에 세금을 때리게 되면 같지 않고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효율성 조건이 달성되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효율성 조건이 깨지게 되는 게 바로 초과부담의 발생 원인입니다. 자, 그래서 조세 비효율성은 조세가 가격 구조를 교란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품세를 부과했더니 소비자가 인식하는 쌀의 가격이 그것을 생산하는 데 드는 자원의 비용보다 훨씬 더 비싸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소비자가 생각할 때 뭐야, 쌀의 가격이 올라갔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물품세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때 임금률에 역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률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여가와 소득 사이의 어떤 선택의 교란을 일으키게 되면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효율성을 야기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교란이라는 디스토션이라는 말 잘 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가와 소득 사이의 한계 대체율 보시면 이게 여기 보시면 이거 MRS예요. MRS 죄송합니다. MRS 여가와 소득, 레저구 소득을 스몰 m이라고 했습니다. 여가와 소득 사이의 한계 생산 변환율 MRT 이렇게 또는 MP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가와 소득 사이에 이게 두 개가 이제 똑같게 될 때가 종합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건데요. 자,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임금이 바로 두 개의 관계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 py분의 px랑 똑같습니다. 자, 근데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세금을 부과했더니 MRS가 이렇게 되는데 MPT가 요거에 되는 거야. MPT가 요거랑 똑같아.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W가 MPT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금이 바로 어떤 여가에 대한 가격,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MRS랑 MPT가 똑같아져야 되는 것인데 근데 세금을 부과하게 되니까 MRS랑 MPT가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란을 일으키게 되고 효율성 조건이 위배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물품세의 초과 부담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균형 접근 방법 하나 먼저 살펴보시면은요. 쌀 시장에서 공급자에게 물품세가 부과되는 경우, 쌀 시장에서 공급자에게 물품세가 부과되는 경우에요. 자, 우리 쌀에 대한 공급 곡선이 수평선이라고 할게요. 이거는 이제 공급 탄력성이 무한대가 된다. 우리 공급 탄력성을 에타라고 할게요. 얘가 무한대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됐을 때가 이제 모형이 조금 더 심플하게 다가오게 되거든요. 자, 쌀에 대한 수요 곡선은요, 이 보상 수요 곡선을 얘기해야 돼요. 왜요? 보상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는 교환, 대체 이런 것들이 주로 관심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질소득 효과를 제거한 이거예요. 실질소득 효과를 제거한 이 뜻입니다. 제거한. 자, 제거한. 즉 대체 효과만 반영한 이거예요. 대체 효과만 반영한 수요 곡선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 이해 가시겠죠? 자, 이러한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되는데요. 이때 초과 부담을 분석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득효과, 실질 소득효과를 제거한 대체 효과만 나타낸 보상 수요 곡선을 이용해야지 진정한 수요 곡선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세팅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물품세를 부과했어요. 세율 T를 부과했습니다. 그럼 공급 곡선은 세금 부과한 만큼 상방 이동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볼까요? 여기가 A고 B고 C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A, B, C 이렇게 됩니다. 조세 부과 전 before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생산자 잉여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산자 잉여가 수요 곡선이 우상향해야지 생산자 잉여가 있는데 수평이기 때문에 생산자 잉여가 없고요. 정부의 조세 수입이라 할 수 있는 정부 잉여도 따로 현재는 없는 상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세를 부과했습니다. 애프터 이렇게 됐어요. 자, 이랬을 때 소비자 잉여는 얘가 올라가게 되니까 소비자 잉여는 A만큼으로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없어요. 정부의 조세 수입, 이게 정부 잉여라는 건 정부의 조세 수입이야. 노란 색깔에 해당하는 만큼이 단위당 요만큼 T만큼 가격이 올라갔고 거래량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B가 바로 정부 잉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전체적인 측면에서 잉여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은요. 자, 조세 부과 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A, B, C 이렇게 돼요. 조세 부과 후에는 A, B 이렇게 돼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B는요, 원래 소비자 잉여였었는데 정부가 가져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허공으로 날아가는 건 아닙니다. 주인이 바뀌어서 재분배가 되었을 뿐입니다. 네,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C가 어디 갔어요? C가 어디 갔어? 이 C. C가 어디로 가는지 허공으로 사라졌어요. C가 어디로 가는지 허공으로 사라졌어요.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삼각형의 크기가 바로 사회적인 순손실이 되는 초과부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부의 조세 수입은 B만큼 받았다라고 했는데 잉여 감소한 크기는 어떻게 돼요? B와 C만큼이 감소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래량은 줄어들게 되고 가격은 비싸지면서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고 정부의 수입은 증가했습니다. 조세 수입은 증가했으나 소비자 잉여 감소 크기가 정부의 조세 수입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C가 초과 부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삼각형 면적 잘 좀 체크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먼저. 자, 초과 부담의 크기는요. 이 삼각형의 면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적이니까 우선 초과 부담이니까 마이너스를 살짝 붙였고요. 요거 세율에다가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얼마나 감소했는가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 가격이 얼마나 올라가는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10% 세금을 때렸다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가격이 100원이었는데 10% 세금을 때리면 110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율이 어떻게 된다? 세율이 10%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 정리하게 되면 T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요 P 요거를요 탄력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쓴 거야. 여기 보시면 P와 Q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델타 P로 나눠주고 델타 P를 곱해주고 그러니까 여기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Q가 있어야 되니까 Q로 나눠주고 Q로 곱해주고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식이 나와 있는 거에서요. 뭐 결론을 그냥 암기하셔도 되는데 살짝 도출 과정을 볼게요. 우리가 탄력성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자, 여기 한번 잘 보시면 탄력성이 요거잖아. 요거 하나 끄집어냅니다. 델타 P 요거 썼고 델타 Q 요거 썼고 그 다음 P 요거 하나 썼죠. P 요거 분자에 있는 거 썼고 Q 여기 있는 거 썼습니다. 자, 여기들 쓰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T는 여기 남아있고 요게 탄력성으로 쓰고 델타 P, Q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연두 색깔들을 모아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요게 바로 탄력성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가격 탄력성이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게 S는 뭐냐면 PQ 여기 보시면 요거를 쌀의 거래액으로 이제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델타 P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여기 스몰 t 해가지고요. 그렇잖아.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가격이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하면은
10원 올라갔습니다 라고 하면은 10% 0.1에다가 그 재화의 가격 10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몰 t에다가 여기 p 이렇게 되는 거니까 1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델타 p를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이걸 정리하게 되면은 요게 탄력성이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초과부담은요 따라서 2분의 1 세율의 제곱 탄력성 PQ 이렇게 보시면 돼요. PQ가 S 이렇게 됩니다. 자 보면요 세율이 T잖아. T가 세율이 높을수록 여기 보시면 초과부담은 커지고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커질수록 네, 초과부담이 커지고요. 상품의 거래액 S입니다. S가 이제 P 곱하기 Q가 되는 거죠. 거래액이 커질수록 초과부담이 커진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율이 커질수록 초과부담이 여기 커지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커질수록 상품의 거래액이 커질수록 초과부담이 커진다. 근데 특히 세율은요. 제곱으로 증가하게 되는 거 아실 거예요. 네, 이해 가시겠죠?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초과부담의 크기는 가격 탄력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탄력성이 커질수록 초과부담은 어떻게 된다? 익세스 버든은 작아지게 되는 것, 탄력성이 클수록 커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두 개의 수요 곡선이 있어요. 삼각형이 초과부담이잖아요. A에 대한 탄력성과 B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비교해 보면은 자, 어느 게 더 큽니까? A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훨씬 더 큰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A일 때 여기 보시면 초과부담이 이렇게 연두 색깔로 되는 거 알 수 있죠. 자, 근데 B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B일 때는 기울기가 탄력성이 작다는 것은 기울기가 가파른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초과부담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세금을 때려가지고요. 공급곡선이 상방 이동했는데 초과부담이 얼마나 커지는가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래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감소하는가야. 얘는 쬐끔 감소하게 됐고요. A와 같이 탄력성이 크잖아요. A와 같이 탄력성이 커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초과부담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K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점이야 사실 그림을 그리려고 이렇게 크게 그리게 된 거지. K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DA보다 DB의 가격 탄력성이 더 작아요. 더 작으니까 거래량 감소가 위축되는 게 작아집니다. 우리가 이 초과부담이라는 것은 세금을 때려가지고 사람들이 세금을 내기 싫어서 회피한단 말이야. 그 회피하는 정도가 크게 되면은 초과부담이 커지게 되고요. 작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더 작게 변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초과부담과 관련한 지금 시장 전체 차원에서 보고 있는데요. 일정한 조세 수입을 얻는 과정에서 정부가 세금을 거두는 거야. 자, 그때 초과부담이 크면 클수록 이게 안 좋은 거야. 비효율성이 커집니다. 그냥 초과부담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긴 그렇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너 몇 점 받았어? 나 90점 받았지? 어이구 잘했구만. 아니 이번에 500점 만점이야. 이렇게 되면은 좀 못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초과부담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긴 그렇고요. 여기 나와 있는 조세 수입 기반으로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과부담 자체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조세 수입 대비 초과부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조세 수입은 어떻게 돼요? 세율에다가 P 곱하기 Q 이게 조세 수입 아니겠습니까? 초과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에다가 세율의 제곱이야. 탄력성 PQ 이렇게 돼요. 물론 이게 P랑 Q가 이전이냐 이후냐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눈곱만큼 변했을 때야. 그래서 거의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두 개 같아지는 부분을 제거하며 QQ, PP, TT 지워지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분의 1, 그 다음에 세율, 탄력성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효율성의 상실률이라고도 하고요. 비효율성 계수는 여기 보시면 앞에 초과부담은 세율의 제곱에 의해서 영향받는데 여기선 그냥 단순히 세율입니다. 그리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 비례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공급 곡선이 만약에 우상향 하면 지금은 수평이기 때문에 그랬고요. 우상향 하게 되면 물품세의 초과 부담은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의 탄력성에 의해서도 영향받습니다. 그래서 이 초과 부담은 그럴 때는 2분의 1 세율의 제곱에다가 수요의 탄력성을요, 우리가 수요의 탄력성분의 1, 공급의 탄력성을 에타라고 하면 에타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PQ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일반화된 식이야.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는 공급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에타라고 하면은 얘가 무한대 2무로 이게 수평이잖아. 공급 곡선이 수평이니까 공급 곡선이 수평이면 여기 나와 있는 게 공급의 탄력성이 무한대가 되니까 무한대분의 1은 빵이 돼요. 그래서 앞에와 같은 공식이 됩니다. 이게 날아가니까 2분의 1 세율의 제곱 탄력성 PQ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그 정도까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품세 초과 부담과 관련해 가지고요. 상품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품이 존재할 경우에 초과 부담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차선의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두 개가 있을 때, 두 가지 관심사가 있을 때 둘 다 충족할 때가 가장 완벽하고 좋은 최선의 상태야. 그럼 우리가 두 개 다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느가 하나라도 부족하면 아유 둘 다 부족한 것보단 그래도 하나라도 건졌어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네가 생각하는 차선이 아니다라는 게 차선의 이론이었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소주가 있고요. 막걸리가 있는데 소주 시장에서 이미 소주 시장에서 물품세가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걸리에도 물품세를 부과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주 시장에 물품세가 부과돼 있으니까 초과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막걸리 시장에도 텍스를 부과하게 되면 여기도 초과 부담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럼 상황이 더 나빠질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이미 소주에 물품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막걸리에 물품세를 부과하게 되면 지금 막걸리와 소주가 이렇게 대체관계에 있다라고 전제할게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 지금 소주에 세금이 부과돼서 막걸리로 가자 했는데 막걸리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거니까 어떻게 돼? 그럼 또 소주로 가잖아. 그러니까 약간 둘 다 세금을 때리게 되면 상대 가격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특히 또 소주로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요. 소주의 소비량이 늘어나게 되면 소주 입장에서의 사회적인 순편익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사회적 순편익은 막걸리에 대한 물품세 초과 부담으로 인한 후생 손실을 어느 정도 상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거를요, 우리가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막걸리 시장이고 여기가 소주 시장입니다. 자, 이미 여기 보시면은 막걸리 소주 시장에 세금이 부과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만큼의 초과 부담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빨간 색깔만큼의. 네, 이해 가십니까? 요렇게요. 요게 이제 1번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미 여기에 초과 부담이 발생했어요. 이만큼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근데 막걸리 시장에서 여기 보시면 또 텍스를 부과한 거야. 그렇게 되면은 여기도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니까 요만큼의 초과 부담이 발생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해 가세요? 이렇게 2번 해서 초과 부담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빨간 색깔 요거 하나랑 그리고 여기 빨간 색깔이 두 개가 생기기 때문에 초과 부담이 더 커지는 걸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가 증가한다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막걸리에 대한 수요가 줄고 소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니까 이렇게 증가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수요 곡선이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요거 3번이라 할게요. 자, 고객이 소주 시장에 막걸리 시장에서의 고객이 소주 시장을 넘어가니까 소주에 대한 여기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텍스가 이만큼 부과한 건데 거래량이 다시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만큼 조세 수입이 증가해요. 이 연두 색깔만큼.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소주에만 과세가 돼 있는 경우에 before 상황에서 요건 색깔 좀 다른 걸로 할게요. 좀 구별하기 위해서. 요거는 핑크 색깔로 합시다. 이렇게. 자, 여기에 이제 before 상황에서는요. 초과 부담이 어떻게 됐냐면 요렇게 초과 부담이 된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마이너스 이렇게 된 거야. 네, 이해 가시죠? 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주에 세금이 때리고 있는 상황에서 막걸리에도 세금을 때리게 되면 여기는 초과 부담이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요. 막걸리에도 세금을 때리게 되는 거니까 여기 초과 부담이 이게 더 생긴다니까 이게 삼각형이. 그래서 이만큼 또 생겼어요. 초과 부담이 또 생겼어요. 이게 더 나빠진 거잖아. 그쵸. 맞아요.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의 조세 수입 이만큼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부의 조세 수입이 이만큼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빨간 색깔은 겹쳐지고요. 얘네들만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네, 여기 핑크 색깔로 돼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초과 부담에다가 조세 수입 증가가 플러스야.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플러스가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경우보다 여기 있는 경우가 훨씬 더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다가 이렇게 세금을 떼는 것보다 둘 다 세금을 때리게 되는 게 오히려 상황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고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차선의 이론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 정도 잘 봐주세요. 그림하고 같이 연결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N개의 상품에다가 각각 TI의 세율로 물품세가 동시에 부과가 되는 경우 초과 부담은 어떻게 되니? 라고 하면요. 그냥 공식같이 보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던 두 개 시장만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다 서메이션에서 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 연습 문제 뒤에도 요거 나온 게 하나 있는데 요 공식에 대입을 해가지고 각각의 세율에다가 P에다가 요 Q가 얼마나 변화했는가 이 Q가 증가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죠. Q가 증가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초과 부담이라는 게 왜 생겼어요? 초과 부담이라는 게 아니 이게 초과 부담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세를 부과했잖아요. 조세를 부과로 인해서 세금을 때리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량이 감소해서 발생하는 거야. 거래량이 감소해서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개별 상품에 부과된 물품세 초과 부담 산식을 N개까지 쭉 연결해서 일반화시킬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품세 초과 부담을요. 우선 시장 전체에서 얘기한 게 앞에 그림이야. 소비자 전체 잉여, 생산자 잉여, 그리고 거기 초과 부담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 그게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X제랑 Y제를 소비하는 소비자에 대해서 지금 X제만 물품세를 부과한 거야. 지금 X제가 여기잖아요. 여기에다만 텍스를 부과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X제 가격이 비싸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A와 B 이렇게 있는데 A와 C로 이렇게 예산선이 변화하게 됩니다. 자, 물품세 부과했을 때 소비자의 선택점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원래는 2점이었었는데 2-로 가게 됐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시요. 여기가 X가 되고요. 여기가 Y가 됐는데 예산선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X에다 세금을 때리게 되니까 X에만 때린 거야. 그러니까 예산선이 이렇게 바뀌어서 기울기가 달라지게 된 거 알 수 있습니다. 색깔을 맞출까요? 여기가 빨간 색깔이고 여기가 진한 파란 색깔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세금의 크기를 측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 균형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 다시점. 우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여기 보시면 우리 기초 미시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새로운 균형점인데요. 얼마나 세금 냈니? 라고 하면 세금의 크기를 이렇게 수직거리로 측정할 수가 있고요. 수평거리로 측정할 수 있어요. 이거는 바로 뭐냐면 수직거리니까
내가 X의 소비량이 X0로 유지할 때 Y제가 이만큼 감소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Y0 측정한 조세의 크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해 가십니까? 자, 아니면 또 이렇게 옆으로 측정할 수 있어요. 요 길이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요 길이로 측정하면 여기가 Y0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자, Y0 이렇게 있을 때 X의 소비량이 이만큼 감소한 거. 그러니까 이거는 X0 측정한 조세 부담의 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세의 크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이해 가세요? 예, 그쵸. 그러니까 내가 Y제 소비량 Y0인데 X를 여기서부터 이만큼 덜 소비하게 된 거잖아요. 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세금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는 L2-니까 요 길이로 측정했어요. 높이로 측정했네요. 색깔을 맞추면 녹색깔로 이렇게 된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이 사람이 세금을 부과하게 돼서 2-를 선택해서 효용이 이렇게 감소했습니다. 근데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요. 자, 쌀에 대한 물품세 초과 부담의 크기를 정확하게 우리가 측정하기 위해서요. 물품세와 동일한 효용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소득을 우리가 변화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소득의 변화로 인해서 새로운 예산선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HI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림을 여기 보시면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요거랑 동일한 효용, 요거 색깔을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진하게 한번 봅시다. 요거랑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는 건데 만약에 X에만 세금을 때리는 게 아니라 노란 색깔이 어떻게 돼? 노란 색깔 찾았습니까? X와 Y에 동시에 세금을 때린다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I-라는 효용을 누리게 되는데 요거와 동일한 효용을 누리는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는 네, 여기 보시면은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는데 여기요. XY에 동시에 세금을 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게 노란 색깔로 이렇게 돼요. 노란 색깔로 이렇게. 여기가 이제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는 거잖아. 근데 가만히 보면 조세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색깔을 더 쓸 게 없네요. 이걸로 할게요. 이게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색깔이 좀 비슷하죠? 좋아요. 다시 흐린 색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 길이만큼. 요 길이가 뭐야? 이거 길이랑 똑같잖아. 자, 그러니까 요 크기는 다 바로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요 크기는 X와 Y의 세금을 때리는 거니까 소득세를 부과한 거예요. 소득세 부과 시 이게 조세 수입이야.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는데 조세 수입이 돼요. 우리가 이제 복지제도랑 그거랑 똑같은 메커니즘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X제에만 세금을 때리는 물품세를 X제만 부과 시 조세 수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과 시 조세 수입.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를 부과했다는 것은 자,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예산선 생각해 보세요. 예산선. 소득세를 부과했다라는 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득, 여기 보세요. 소득에 M이 있어. 그러면 X의 가격, Y의 가격에서 X, Y에다 양쪽에다 세금을 때렸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여기 소득에다 세금 때렸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다시 뭐라고 하냐면 X와 Y에 모두 과세시 이 뜻이야. X, Y에 모두 세금을 때렸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조세 수입이 어느 게 커요? 그렇지. 소득세를 부과했을 때 조세 수입이 큰 거야. 그러니까 조세를 저 사람한테 세금을 때렸어. 당한 사람 입장에서 후생, 효용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근데 물품세 부과했을 때 걷어들인 방법보다 여기 나와 있는 소득세를 부과해서 X, Y에 다 세금을 때렸을 때 걷어들인 조세 수입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그 차이만큼이 뭐야? X에만 세금을 때려서 발생하게 되는
초과 부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5세 단위로 환산한 소득의 감소분이 요 크기인데요. 앞에 요겁니다. 여기 ln 요거 지금 연두 색깔로 이렇게 살짝 표현한 겁니다. 예, 그 크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게 바로 미시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대등변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등변화랑 대등변화가 있죠. 동등변화는 어떻게 돼요? 동등변화, 대등변화 똑같죠. 보상변화랑 대등변화가 있죠. 보상변화가 뭡니까? 뉴 예산성 가지고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게끔 만드는 것이고요. 대등변화다라고 하면은요, 올드 예산성 가지고 새로운 효용을 달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대등변화의 M2-입니다. 여기 다시 볼게요. 여기 보시면 M2-니까 이거야. 이 연두 색깔 요거 길이에요. 여기 보시면 요거랑 길이가 똑같습니다. M2-가 이거야. 이거랑 이거 이렇게 다 똑같습니다. 아셨죠? 지금 X제 물품세 부가시 조세 수입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 대등변화로 이제 나타낸 것보다 크기가 더 크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차이가 바로 우리는 물품세 X만 세금을 때리는 물품세의 초과 부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물품세와 같은 조세 수입을 올리는 중립세, 이게 소득세야, 소득세. 이거는 지금 물품세라는 것은 X제만 과세를 때리는 X제 물품세가 되는 것이고요. 이 소득세는요, X제와 소득의 세금을 때리면 X와 Y에 모두의 과세를 때리는 거예요. 모두 과세를 때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품세와 동일한 조세 수입을 올리는 중립세를 도입해서 효용을 비교해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미시경제학에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살짝 보고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복잡한 얘기는 아닙니다. 아이디어만 살짝 말씀드려 볼까요?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자, 조세를 이렇게 있었는데 X제만 세금을 때렸습니다. 그러면 X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하면요. 무차별 곡선이 여기 점을 지난다 할게요. 이렇게 지났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랑 동일한 조세 수입을 달성하는, 여기서 조세 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요 높이 거리라고 있잖아요. 요 높이. 여기랑 동일한 건데 이걸 예산선을 평행하게 이동시키는 걸 찾아볼게요. 그럼 요 점을 지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점점점점 이렇게요. 오, 잘 그려졌어요. 그림을 작게 그렸는데 이렇게. 아니, 그러면 조세 수입은 똑같은데 무차별 곡선은 어떻게 돼? 여기 보시면 여기를 지나는 점을 찾을 수 있다고. 이렇게 요 점을요. 자, 그래서 이게 I의 나타내는 소득세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얘가 I의 물품세 이렇게 되면은 소득세 부과했을 때가 동일한 조세 수입이에요. 동일한 조세 수입인데 소득세를 부과했을 때 효용이 물품세 부과했을 때 효용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차이만큼이 바로 초과 부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메커니즘인데 똑같은 1년을 공부했는데 성과가 얼마나 좋으니 그것도 있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몇 년 공부했니? 누가 더 능력 있냐 하면 누구는 1년 공부했는데 누구는 6개월 공부했다? 그럼 6개월 공부한 친구가 훨씬 더 능력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원래 예산성과 동일한 기울기를 가지며 그 지난 점을 찾아가지고요. 효용 극대화된 점, 그래서 중립세와 물품세 사이에서 소비자가 누리는 효용의 차이, 요거 효용의 차이 두 개. 그게 바로 우리는 초과 부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버전에서는 어떤 동일한 효용을 누리는데 조세 수입의 차이, 그걸 가지고 얘기했고요. 여기서는 동일한 조세 수입인데 효용의 차이, 그걸 가지고 얘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쌀과 X제랑 Y가 완전 보완적입니다. L자의 무차별 곡선이다 라고 하면은요, 아시겠지만 대체 효과는 없는 거야. 우리가 초과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X제에 세금을 때리게 되는 거니까 사람들이 이걸 피하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원래 효용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X제만 세금을 떼는 게 이렇게 빨간 색깔로 간 거예요. 정부의 조세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입니다. RS가 되는 거예요.
자, 물품세와 관련된 그리고 조세 수입이 RS가 되는 건데요. 대등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대등 변화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산선을 평행하게 이동시켜서 요거를 바로 조세 수입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효용도 똑같은데 대등 변화와 관련한 물품세 부과했을 때랑 관련한 대등 변화와 조세 수입이 RS로 똑같습니다. 결국 앞에 그림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기울기가 달라지니까 요 점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요 점을 선택하는 거잖아. 내가 선택점이 여기가 되는 거고 여기가 되고 이렇게 선택점이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X에다만 세금을 때리면 X를 많이 소비할수록 조세 부담이 커지게 되는 거니까 X를 가능한 더 많이 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두 재화가 완전 보완적이다 라고 하면요. 이렇게 대치 효과는 없고요. 그 결과 이 사람의 효용의 수준은 똑같습니다. 효용 수준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되는데 조세 수입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쭉 얘기한 거의 결론은 뭡니까? 하면 완전 보완제인 L자인 경우에는 대체 효과가 없는데 그때 초과 부담도 없음으로 나왔네? 결국 초과 부담은 뭐 때문에 그렇다? 맞아요. 대체 효과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초과부담의 개념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시장 전체에 나타내는 초과부담 그걸 살펴봤고요. 그다음 개개인들에 대한 무차별곡선과 예산선을 이용해서 초과부담을 대등변화랑 초과부담 관련한 것을 대등변화랑 거기 조세 수입과 같이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앞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3절에서는 이제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때도 역시 초과부담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좀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